현재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집무실 및 관저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집무실 및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의 이전 여부, 건설 중인 세종 집무실의 위상과 성격 등을 포함해서 당면하게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규정하는 정부 입법이 필요합니다. 공적 성격의 집무실과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이 결합된 관저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된 종합 입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집무실에 대한 입법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우선 대통령 관저에 대한 입법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관저의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정 안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투명한 민주적 검증 절차 없이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관 및 관련 관사를 연쇄적으로 변경 또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가령 최근 논의되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으로 갈 경우에 외교부 장관이 현재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관사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가령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할 경우 발생하는 연쇄적인 이전 또는 그것으로 해서 발생하는 기존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의 기능이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연쇄적으로 변경 또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민 공감, 국정 안정, 예산 효율, 법치주의의 4대 원칙에 맞도록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은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정부가 관저를 설치할 때 관저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관저의 위치는 집무실과 인접한 곳을 원칙으로, 즉 저는 인접지 또는 동일지의 원칙을 생각합니다. 모든 세계의 주요 집무실과 관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안보 위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불가피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여 관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관저의 설치를 추진할 때 국정 운영의 안정성, 국방 및 외교에 미치는 영향, 관저와 집무실 사이의 거리와 이동 수단 및 이동 상황, 관저의 위치 및 대통령의 출퇴근이 주변 지역 교통과 집회 및 시위 등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이미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부터의 출퇴근으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과 주민 편익이 서울 시민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면 굳이 재산 몰수를 하지 않아도 지속적이고 예상 가능한 불이익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 불이익을 넘어서 재산 불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요. 나아가서 한남동을 관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거주지의 인근 주민이 주로 외교관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외교관들의 출퇴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저 소재지의 도시 계획 및 주변 지역 개발 계획, 관저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그 밖에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저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관저 설치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법안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본 관저 설치 심의위원회에는 야당이 이른바 여당을 발목 잡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이 대략 15명 정도 안에 야당의 영향을 받는 위원이 단 한 명에 그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 관저의 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관저의 규모 및 부대 시설에 관한 사항, 관저의 위치 및 대통령의 출퇴근 이동 경로가
주변 지역의 교통, 집회 및 시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관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관저 주변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저의 설치에 관한 심의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희는 이 관저나 집무실 문제를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야당의 당파적 입장에서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편에서 국민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공개할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 편에서는 책임 야당의 의무요 자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저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관저의 경호, 보안에 관한 조치, 대통령의 출퇴근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 등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관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는 관저의 설치에 따라 관련되는 공관 또는 관사를 연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최근 외교부 장관 공관 관련한 문제를 깊이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관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는 앞에 이 부분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통상은 소관위원회가 행안위원회로 되지만 국회법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실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국회법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봉해서 보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과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내용이 동일한지 급변침한 것인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시정연설에 담겨있는 연금, 협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의사가 진심이고 진정하고 정책으로 담보될 것인지 그 담보 조치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어떤 노력을 보일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 앞에 사퇴의 대상으로서조차 큰 가치가 없어진 자동 과락 대상 정호영 후보자는 자연스럽게 어서 스스로 거취를 정하거나 대통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도 흔히 이야기하는 바터의 대상도 아닙니다.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그토록 추구하는 지성적 국정 운영과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원하신다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이전에서부터 투명하고 지성적으로 국민 앞에 민주적으로 법치주의를 통해서 해결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